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였잖아. 보건소 산모 대기실. 오전 10시. 임신부들이 가득 앉아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자. 상우 35세. 그는 비틀거리며 임신 9개월의 아내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임신한 게 아주 별거지? 돈도 없는 주제에. 지영은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 뭐가 어때서? 순간 상우의 손이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임산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아,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60대 여성, 시어머니 정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어디 남편한테 대들어. 정자의 손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의 절규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출혈이에요. 119 불러요. 대기실에 있던 임산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CCTV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정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대기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이미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지영. 그녀의 손에서 산모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보건소장이 119 대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평범했던 보건소 대기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3년 전 봄날. 오빠 사랑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상우는 대기업 영업팀장이었고 결혼식장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야, 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내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어? 지영은 친정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방에서 작은 세무 사무실을 운영하며 홀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지영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러나 사과는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 후 상우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운을 다 빨아먹었어. 술에 취한 상우는 밤마다 지영을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다 내가 복도 없는 것 때문이야. 친정 좀 봐. 엄마 혼자 있는 집안이잖아. 지영은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러던 어느 날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너만은 꼭 지킬게.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금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진짜 골치 아프게. 임신 7개월. 지영은 집안일과 시댁 눈치를 보느라 몸이 망가졌습니다. 다리엔 멍이 생겼고 입덧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9개월. 정기 검진 날. 상우는 술을 마신 채 보건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나 진짜 못 참겠어. 지영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병원 중환자실. 지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반조기박리입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지영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따님이 보건소에서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인숙, 58세.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거리.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도착. 인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사위분과 사돈댁 어머님으로 확인됩니다. 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CCTV에 모든 게 찍혔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CCTV요? 네. 그리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영상 복사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피해자 보호자시니까요. 밤 11시 지영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날 밤 인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법과 증거, 세금과 재산 추적.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혼 소송 폭행죄 상해죄 위자료 청구. 인숙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상우 씨, 정자 씨, 이제 제대로 값을 치르실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인숙은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건소장실,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으러 왔습니다. 보건소장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도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당시 대기실에 있던 분들 연락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시군요. 개인정보라 직접 드릴 순 없지만. 보건소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연락드려서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 기자, 지역신문 사회부 데스크. 인숙아, 이거 진짜냐? 응. CCTV 영상이야. 봐봐. 노트북 화면. 영상이 재생되자 김 기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기사감이 아니라 고발감인데? 임산부 폭행이라니. 기사 써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인숙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법대로 하면 되잖아. 인숙은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 기자, 법정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론은 달라. 여론은 빠르고 강하고 돌이킬 수 없거든. 너 완전 복수자 모드네.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이틀 후 지역 뉴스 헤드라인. 단독 내가 임신해서 내 인생 망쳤다. 보건소 대기실서 만삭 아내 폭행한 남편.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야? 시어머니도 같이 때렸다고? 미쳤네. CCTV 영상 공개 안 되나요? 얼굴 봐야 동네에서 피할 텐데. 상우의 핸드폰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야, 상우야.
너 기사 났더라. 이거 진짜야? 상우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때린 시어머니 아니야? 맞아. 뉴스 봤어. 끔찍하더라. 정자는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기사 삭제 못 시킵니까? 명예훼손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고 경찰 신고까지 된 사실 보도입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폭행죄로 기소될 겁니다. 그럼 합의는요? 피해자 측에 제안해 볼 순 있죠. 하지만 변호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뉴스 댓글창이었습니다. 5,000개가 넘는 분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는 글쎄요. 상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주 후 경찰서 조사실. 상우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긴 했지만 고의로 때린 건 아닙니다.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형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입니다. 태반조기 박리, 늑골 타박상, 두피 열상. 이게 그냥 밀친 결과입니까? 그건 제 와이프가 원래 몸이 약해서. CCTV 영상 보셨죠? 부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머리채를 잡았고요.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 조사실, 정자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말리려고 한 겁니다. 아들이 실수한 걸 제가 막으려고. 목격자 진술 3건 모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다고 일치합니다. 게다가 CCTV에도 명확히 나옵니다. 정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영은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2.1kg의 생명.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아기 건강해요. 곧 퇴원 가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인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 지영아,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엄마, 그리고 위자료 청구액 산정했어. 상우 씨 재산, 정자 씨 부동산 다 조사했어. 지영은 놀라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어떡해? 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30년간 뭐 했는지 알아? 세무조사야. 탈세범들 재산 추적하고 숨긴 돈 찾아내는 게 내 일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공무원이었잖아. 퇴직 후에 회계사 사무소 차렸지. 그리고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 걱정 마. 지영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생 처음 엄마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하면 아기 아빠 없이 키워야 하잖아. 그게 무서워. 인숙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아빠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야. 폭력적인 아빠가 있는 게 불행한 거지. 엄마 믿어. 우리 잘 살 거야.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 인숙은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임신부를 폭행한 남편과 시어머니,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인숙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회견이 끝나자 상우의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저희가 합의금을. 인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제 딸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3개월 후 법정. 방청객들이 가득 찬 법정.
피고석에 상우와 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해 및 폭행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보건소 대기실, 상우가 지영을 밀치는 장면, 지영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정자가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렇게까지 재판장은 무표정하게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죠. 상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고의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때 원고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의성이 부족하다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신 9개월 아내를 폭행한 게 고의가 아니라면 뭡니까?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숙, 계속하십시오. 증인 신문 시간. 첫 번째 증인, 보건소 간호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피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더니 어깨를 밀었습니다. 피해자는 배를 감싸며 쓰러졌고 곧바로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측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 어머니께서 괜찮다며 만류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증인, 대기실에 있던 임산부. 저도 임신 8개월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임신부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피고가 사과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인숙, 피해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사건 이후 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인숙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딸은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3주간 있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도 심각합니다. 피고 측에서 사과나 합의 제안이 있었습니까? 형식적인 합의 제안은 있었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수였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신 9개월의 아내를 폭행했으며 그로 인해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폭행이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 상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정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정자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인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났어, 지영아. 이제 정말 끝났어. 6개월 후 상우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판결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1억 2천만 원입니다. 본인 재산과 어머니 부동산 일부 매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상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억 2천.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전적으로 전 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제한됐습니다. 아이도 못 본다고요? 네. 법원은 피고의 폭력성을 고려해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상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3개월째. 정자 씨, 식사 시간입니다. 밥은 됐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엔 법정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도 팔렸고 재산도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며느리를 때린 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 지영은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딸 서연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리 와봐. 인숙이 손녀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이쁘지? 지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닮았으면 똑똑하겠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지영은 육아 블로그를 시작했고 소소한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육아 카페에서 상담 봉사 시작하기로 했어. 상담 봉사? 응. 가정폭력 피해 엄마들 모임이래.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녁, 지영은 서연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도착 알림. 상우로부터.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지영은 더 읽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용서도 미움도 아니야. 그냥 끝이야.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1년 후 가을, 지영은 보건소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엔 피해자가 아닌 돕는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봉사자 지영입니다. 상담실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임신 7개월, 눈가엔 멍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씀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요즘 자꾸 때려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요. 지영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요. 1년 전 임신 9개월 때 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했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봤습니다. 여기서요? 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법의 도움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그리고 제 의지로요. 지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지영은 복도에서 인숙을 만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인숙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봉사 왔지. 나도 너처럼 돕고 싶더라. 모녀는 함께 걸었습니다. 보건소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영아, 후회 안 해? 뭐를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힘들잖아.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그때 서연이가 유모차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인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영아, 넌 강한 엄마야. 그리고 서연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함께 이겨낸 거지. 저녁 무렵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건소 대기실을 지나쳤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여기서 쓰러졌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서연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에요. 1년 전 오늘 저는 보건소 대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임신 9개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것을요.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글 아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지영은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엔 가을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널 지킬게. 항상, 영원히.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야. 복수가 아닌 정의, 증오가 아닌 사랑, 파괴가 아닌 보호.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뜹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